자, 우리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 소화 단원인데요. 이게 교과 개정 변경 전에는 영양소, 소화, 순환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저 영양소를 알아야 우리가 소화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소화를 하려면 뭘 먹어야 소화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영양소 파트에서 이 영양소란 무엇이냐. 자, 먼저요. 자,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 자, 우리 보면요. 선생님 오늘 출근하기 전에 오늘 할 일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뭘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출근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먹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영양소가 누구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야. 크게 대답해도 돼요. 자, 그래서 영양소는 누구를 발생시켜요?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에너지 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너네들처럼 성장기에 엄마가 단백질도 먹으려고 그러고 칼슘도 먹이려고 그래. 왜 그러지? 그렇지. 자, 영양소가 누구를 구성하기 때문이야? 몸을 무엇하기 때문이야? 구성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선생님이 정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소화야. 다른 사람들은 소화가 좀 잘 안 돼도 약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소화가 안 되면 못 참겠어. 그런데 혹시 들어봤나? 소화 효소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려면 내 몸에서 누가 나와야 돼? 소화 효소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다가 위장에서 뭐 할 수도 있어? 상할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엄청 구토하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소화가 안 돼서 구토하는 그 증상 자체를 잘 못 견뎌. 이런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영양소야. 그러면 내가 소화도 잘 돼. 그리고 화장실도 잘 가. 그치? 그리고 뭐 적당한 성장기에 성장도 잘 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양소는요. 무엇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에너지 발생시키고 몸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뭐하는 역할을 해주니까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영양소예요. 최근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가 왔어요. 그런데 갱년기에는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변화가 나타나. 이 호르몬에 완전 나는 무엇한 거야? 굴복한 거야. 그래서 외모도 변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변해. 그런데 이 호르몬을 원상복귀 시키고 싶어서 선생님이 먹는 것 중 하나가 석류거든요. 그러면 석류라는 음식 안에 선생님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누가 들어있다? 영양소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양소의 구분으로 들어갑니다. 영양소의 구분으로 들어가요, 얘들아. 구분으로 들어가요. 영양소를 구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영양소를 구분하냐? 영양소는 크게 에너지의 발생 여부에 따라 우리가 무엇합니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발생할 때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와 에너지를 발생할 수 없는 영양소로 나눠지거든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영양소? 3대 영양소.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고요.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영양소를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부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영양소 얘들아? 부영양소. 그런데 이 3대 영양소에 니네들이 들어봤던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냐? 자, 누구 들어갔어요? 탄수화물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들어봤어? 단백질 들어봤지, 그치? 그 다음에 누구 들어봤어? 지방 들어봤지.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게 저 세 가지 우리가 하루 세 끼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저 영양소가 바로 3대 영양소고요. 모두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영양소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얘네들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로서 물, 그 다음에 누구라는 애가 있냐면 무기염류,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바이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자, 얘네 누구다 얘들아? 셋 다. 자, 얘네들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탄소, 수소 누구로 되어 있어요? 산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 뭐 배웠었어요? 우리 원소 배웠죠? 그 안에 있는 원소 중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져요.
자,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든지 탄소와 수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누굴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없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로 쓰는 휘발유 있죠. 휘발유도 주로 누구로 되어 있어요? 탄소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수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을 가져요. 그러면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부영양소는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무엇보다도 누가 들어있지 않아요? 탄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있지 않아요? 탄소가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식으로 쓸 수 있지. 누굽니까? H2O지. 탄소가 없습니다. 무기염료의 대표가 철분이나 누가 됩니까? 칼슘이 돼요. 자, 쟤네들도 이 안에 누가 없습니까? 탄소가 없어요. 사실 바이타민 같은 경우는 탄소가 들어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태워도 에너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에너지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요, 여기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지 않는 물질, 무기물, 이런 애들을 잘 타는 물질, 무슨 물?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대 영양소?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들어가 볼게요. 자, 몇 대 영양소? 3대 영양소. 자,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배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무엇 합니까? 탄수화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엄청 축약시켜 놨거든요. 학교 선생님별로 다르게 수업을 하시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축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탄수화물은 자, 구성 원소가 누구로 되어 있다? 구성 원소가 자, 탄소, 수소 누구로 되어 있다? 산소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낸다 그랬죠. 이 친구는 누구당 그람당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4kcal에 해당합니다. 몇 킬로칼로리에 해당해요? 4kcal. 그러니 쟤네들을 먹을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건 얘네들 아무리 먹어도 무엇합니까? 에너지 발생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칼로리 계산할 때 얘네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탄수화물이 어디 많이 들어있대요? 혹시 어디 많이 들어있는? 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침에도 밥 먹어, 점심에도 밥 먹어, 저녁에도 밥 먹어. 그치? 아무 말 안 해. 근데 아침에도 계란 후라이, 점심에도 계란 후라이, 저녁에도 계란 후라이가 나오면 우리가 엄마한테 화내요? 안 내요? 아, 뭐야 이거? 막 이러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은요, 하루 3끼 중 내가 가장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 인간의 몸에서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는 애가 누구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얘네 셋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린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섭취하지만 내 몸에서 바로바로 다 써요? 안 써요? 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점심에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하루 중 무슨 양이 제일 많아요? 하루 중 섭취량이 제일 많아요? 적어요? 섭취량이 가장 무엇합니까 얘들아? 많아요. 가장 많아요. 하지만 체내 구성비가 가장 뭐예요 얘들아? 체내 남아있는 비율이 제일 적어요. 체내 구성비가 가장 많다 적다 얘들아? 가장 많다 적다 적다. 체내 왜 적게 남아있냐? 아침 먹고 쓰고 점심 먹고 쓰고 저녁 먹고 다 써 안 써?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거, 이거 주관식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안 나와도 객관식에도 많이 나옵니다. 체내 구성비가 가장 적은 이유, 얘를 우리가 주요 무슨 원으로 쓰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으로 무엇하기 때문이다.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용하기 때문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당연히 체내 구성비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조금 이따 뭘 먹어야 돼요? 빵을 먹어야 돼요. 점심에 밥을 먹었어요. 또 조금 이따 뭘 먹습니까? 빵을 먹어요. 저녁에도 무엇해요? 밥 먹고 또 빵을 먹어. 탄수화물
플루이드야. 그러면 탄수화물은 과할 경우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탄수화물은 남는 양이 누구로 저장이 됩니까 얘들아? 네, 이 친구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무엇 됩니까? 저장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여기서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식물의 광합성 파트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거든요. 자, 5번째, 탄수화물에 누가 됩니까? 종류가 됩니다. 탄수화물에 누가 돼요? 종류. 탄수화물은 일단 누구라는 입자로 되어 있게요, 얘들아. 단맛이 나는 당이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누구라는 입자로 되어 있어요? 당. 그런데 그 당이 하나짜리인 탄수화물이 있고 2개가 붙어있는 탄수화물이 있고 여러 개가 붙어있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하나짜리 탄수화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이 하나밖에 없다, 단순하다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당류. 당이 2개가 붙어있어. 몇 당류라고 얘기할까요? 2당류라고 얘기합니다. 당이 여러 개가 붙어있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다당류라고 얘기해요. 됐을까요? 그런데 단당류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당이 하나만 있는 애야. 단맛이 살짝 있어. 이런 애들이 무슨 당이야? 이름이 포도당이야. 무슨 당이야? 포도당. 포도당 말고 다른 단당류도 있어. 그런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만 알아두면 돼? 포도당만 알아두면 돼. 고등학교에서도 딱히 되게 뭐 생명적으로 진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포도당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당류의 대표. 당이 2개가 모였으니 좀 더 단맛이 진합니다. 누구예요, 얘들아? 엿당.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설탕.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세 번째, 다당류의 대표가 누가 있습니까? 녹말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녹말. 이게 이제 밥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밥 안에 많이 들어있는 이 녹말은 무엇하지 않습니까? 쟤는 단맛이 나지 않아요. 무슨 맛이 나지 않아요? 단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당류에 또 다른 애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동안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아서. 다시 단당류의 대표 누구요? 포도당. 이당류의 대표 뭐라고? 엿당, 설탕. 2글자로 됐죠? 그 다음에 다당류의 대표 누구라고요? 녹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이렇게 녹말 같은 애를 먹어. 녹말 같은 애를 먹으면 덩어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무엇할 수 없습니까? 얘들아? 흡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녹말을 분해서 누구로 바꿉니까? 엿당. 엿당을 한 번 더 분해서 누구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야 무엇합니까? 내 몸에서 흡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누구를 시키는 거야?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영양소의 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영양소의 검출,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그 영양소의 검출은 조금 이따 탐구 파트에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우리 누가 있습니까? 이제 지방으로 갈게요. 누구로 있습니까? 지방. 자, 이 친구 구성 원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네, C, H 누구로 되어 있어요? O로 되어 있어요. 되게 애들이 공부를 할 때 탄단지라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탄지단으로 가르쳐. 왜? 탄지단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순서대로 하잖아요. 고등부 가서도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옛날에 수업했던 애들의 대다수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요. 자, 무엇이 됩니까? 9kcal입니다. 몇 g당 얘들아? 1g당 9kcal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내 몸에서 누구로도 쓰여요. 에너지원으로도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체내에 좀 저장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성합니까, 얘들아? 몸을 무엇합니까? 구성하는, 체내에 저장하는, 에너지를 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좀 다소 굶어도 그렇게 쉽게 막 무엇하지 않아? 죽지 않아. 요거 꺼내서 쓰면 되거든. 자, 그래서 에너지원도 되지만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는데요. 주로 이제 그래서 내 몸에 어디에 저장이 되냐? 피부 아래 저장이나 무슨 지방이다? 피, 파, 누구라고 합니까? 얘들아, 지방. 가끔 연예인들 중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사람들 갑자기 늙어서 나타나요. 그치? 다이어트 되게 날씬해졌대. 아, 근데 얼굴이 왜 저렇게 늙었어? 왜? 너무 지방이 많이 빠지면
무엇해집니까? 피부는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지방만 빠지니까 여기가 팽팽해짐이 없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피하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에 무엇합니까? 자, 지방의 기본 단위가 있어요. 자, 지방이라는 애를 구성하는 무슨 단위? 기본 누구요? 단위. 얘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지방은요. 자,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화학 물질을 실제 보면 긴 가닥으로 돼 있어. 얘네들은 뭘로 되어 있고 덩어리로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요 입자 있죠? 요 입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입자가 하나고 얘는 입자가 몇 개야? 3개지. 그자, 입자가 하나인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야. 뭐라고요, 얘들아?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야. 한 개의 저 물질이 글리세리드라는 물질이야. 뭐라고요? 글리세리드. 뭐라고요? 글리세리드. 자, 모노글리세리드와 여기 붙어있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방산.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사실 이 당보다도 다소 덩어리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높은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런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 볼 수 있냐면요. 5번째 누가 됩니까? 단백질이요. 누가 됩니까? 단백질. 자, 단백질에 무슨 원소로 들어가냐? 구성 원소로 들어갈게요.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누구냐면 탄소, 수소, 산소 누가 돼요? 질소예요. 탄소, 수소, 산소 누구라고요? 질소.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외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탄지다는 촌 이렇게 외워요. 탄지다는 뭐라고? 촌. 탄지다는 촌이라고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CH5, CHON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보일 때 고스란히 또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외웠던 거를 많은 친구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탄지다는 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내는 에너지는 4kcal예요. 누구처럼요? 탄수화물처럼요. 그래서 그람당 4kcal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 맞아요? 네, 에너지 발생시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누굴 구성합니까? 몸을 무엇합니까?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무슨 기능을 조절해요? 생리 기능을 우리 이번 교과서에서 생명활동이라는 말로 바꿨어. 무슨 활동을 조절한다? 생명활동을 무엇한다?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한 거야.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여기서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요 그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들이 단백질 많이 먹이려고 하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단백질이 몸을 구성할 때 내 몸에 누구를 만들어요? 근육 만드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근데 누구도 만들게요? 얘들아, 머리카락의 주성분입니다. 머리카락은 풍성해야 예쁘죠? 그쵸? 자, 그래서 쟤네들 잘 만들려고 저런 걸 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뼈 속에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갑니까? 얘들아, 단백질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요? 손, 누구? 발톱 이런 것들이 누구로 구성됩니까? 네,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몸을 구성한다라는 것과 무슨 활동을 조절한다?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는데 너 지금 나이에 생장 호르몬, 네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니네 나이에 성장 호르몬 잘 나오라고 요즘은 성장 주사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으니까 선생님 나이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가서 여성 호르몬 주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화학물질이 종소취야. 사람들 너무 잠이 안 오지? 그러면 불면증 때문에 가서 무엇합니까? 수면제 처방 받아 안 받아? 받아. 그거 먹잖아? 귀신같이 잠이 들어. 화학물질에 우린 종속제야.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화학물질 2가지가 있어. 누구와 누굽니까? 효소와 누굽니까? 호르몬. 효소와 호르몬의 무슨 성분이야? 주성분이 바로 누굽니까? 단백질이에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니네 나이 생장 호르몬도 나와야 돼. 맞지? 선생님 나이에 선생님한테 맞는 호르몬들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호르몬만 있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거 없으면 당뇨병 걸려. 그치? 갑상생 호르몬. 여기서 갑상생에서 호르몬이 똑바로 티로신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 전신이 붓거나 눈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화학물질의 종속체인데 이 화학물질을 만든 애가 누구라고? 단백질이야. 꼭 먹어줘야 돼. 그러니 선생님 식단은 위험한 거 맞아요? 들려요? 내가 먹는 식단은 위험한 거야. 밥 먹고 못 먹어? 빵 먹어. 또 밥 먹고 빵 먹어. 사실 내가 먹는 밥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식단 안에 단백질이 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은 약간 단백질을 잘 안 먹는 편에 속하기는 해. 그래서 지금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효소와 호르몬의 무슨 성분이라고 얘기했다? 단백질 주성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네 번째. 자,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인데 이 단백질의 누굽니까? 기본 단위. 요것도 중요해요. 단백질의 무슨 단위? 기본 단위. 누가 됩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들어봤을까? 아미노산이에요. 누구라고? 아미노산. 자연계에 몇 종이 존재하냐면 20여 종이 존재를 해. 요게 덩어리져 있는 게 단백질이야. 그러면 나는 단백질을 먹어서 내 몸에 누구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공급해야 되냐? 이런 호르몬, 저런 호르몬, 이런 효소, 저런 효소 모두 다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써. 그래서 내 몸에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양한 게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주더니 점심에는 뭘 주는 거야? 닭고기를 줘. 저녁에는 돼지고기를 줘. 모두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뭐합니까?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배운 거야? 영양소의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지다는 최초촌이야. 맞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인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는 누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됩니다. 무슨 당이 돼요? 포도당. 그리고 탄수화물을 크게 이렇게 분류해. 단맛이 나는 애와 단맛이 나지 않는 애로 분류해. 단맛이 나는 애와 단맛이 나지 않는 애. 그래서 단맛이 나는 애랑 단맛이 안 나는 애랑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이 뭐해? 달라. 그러면 영양소 검출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해볼게. 자, 영양소 검출 방법에서 단맛이 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요,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애를 뿌려요. 무슨 딕트? 베네딕트 용액이라는 용액을 뿌려요. 베네딕트라는 용액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뿌리고 가만두면 안 돼. 무엇을 해야 돼? 가열을 해야 돼. 반드시 누구를 해야 돼? 가열을 해. 그럼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황적색이라고 해서 노란색을 띠면서 붉은색인 애가 누구야? 주황색인데 주황색이라고 하면 될 걸 저걸 황적색이라고 해놨어. 저 색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조금 더 가열을 해야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고요. 가열을 안 하면 선생님 반응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서 가열을 하고요.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녹말 볼게요. 자, 녹말은 누구를 뿌리냐? 녹말에 대한 녹말을 확인하는 누구요? 영양소를 확인하는 지시약. 요거는 우리가 광합성에서 배웠어요.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아이오딘이나 갈륨. 그렇지. 그래서 녹말은 아이오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아이오딘화. 누구라고요? 칼륨 용액을 갖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색깔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청람색 기억나지? 그래서 지식은 약간 소문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네. 그래서 얘는 황적색, 얘는 청람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되냐? 자, 어디다 갖다 놓고 실험하셔도 되냐면요. 식용유에 갖다 놓고 실험하셔도 돼요. 삼겹살 기름에다 갖다 놓고 실험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무엇하냐면 수단3라는 수용액이 있어요. 따라 해볼까? 무슨 3? 수단3. 무슨 3? 수단3. 저 수용액을 갖다가 뿌리게 되면 수단3 용액을 뿌리게 되면 지방의 경우에는 얘랑 화학 반응해서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얘들아?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선홍색.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저걸 외울 때 지시하게 색깔을 외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방은 삼겹살에 많지. 삼겹살에다가 수단쓰리를 뿌렸더니 삼겹살에 있는 기름진 부분의 색깔이 그 옆에 있는 고기의 선홍색이랑 같은 색깔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넣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봅시다. 단백질을 검출할 때는요, 이제 뷰렛 반응이라는 반응을 해요. 무슨 반응? 뷰렛 반응. 무슨 반응? 뷰렛 반응. 그래서 누구를요? 우리가 단백질에다가 무엇 하게 됩니까? 두 가지 수용액을 섞어요. 두 가지 수용액을 섞는데 5% 누굽니까?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무슨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NaOH라고 쓰니까 바로 그냥 애들 이해하더만. 우리 이거 외우는 거 있었죠? 화학식에. 자, 어디부터 읽어요? 뒤부터 읽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Na, 수산화가 누구야? OH. 그래서 NaOH지. 여기다가 1% 무슨 구리 용액을 섞느냐?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습니다. 1% 무슨 구리? 황산구리. 자, 뒤부터 읽는다 그랬지? 뒤부터 읽으면 누구야? 구리. 황산이온이 SO4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CuSO4 이 두 개를 섞어서 넣잖아요. 진짜 예쁜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얘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누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세 가지 영양소, 누굴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누구요? 이게 영양소가 있는 물질들의 누굽니까, 얘들아? 그 반응, 화학 반응 방법, 확인하는 방법.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시약이라고 얘기한다. 쟤네들 뭐라고 하는 거야? 수단쓰리, 베네딕트, 아이오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 용액을 뷰렌 용액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무슨 약? 지시약. 지시약의 색깔 변화로 알아냅니다. 무슨 색? 보라색.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교재에 보면 얘네들의 색깔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아이오딘 용액이 주황색이야 사실. 걔를 집어넣게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청람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이 파란색을 떼요. 쟤를 집어넣었을 때 황적색으로 바뀌고요. 여기에 있죠. 여기 수산화나트륨과 황산구리 있죠. 황산구리가 원래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황산구리를 수산화나트륨 투명한 용액에 집어넣으면 하늘색이 됩니다. 하늘색에다가 무슨 색으로 바뀌는 거야? 보라색으로 바뀌는데요. 수단3 용액 자체가 약간 빨강색이에요. 그랬다가 정말 투명한 그 붉은색으로 바뀌는 선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누구를요? 영양소를 확인할 수 있었어. 됐을까요? 잠깐 끊었다 갈게.